네, 최근에 발표된 그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 구입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그 부동산 종류 중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준주택이라서 사실상 이게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업무시설로도 보기도 하는데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주택도 아니고 완전한 업무시설도 아니고 약간 카멜레온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면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있고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가 있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과연 어떤 걸 기준으로 부과하느냐, 이걸 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업무시설로 보고 상업용 부동산 비주택으로 세율을 적용할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헷갈리는 게 공부상으로는 이게 업무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상 업무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 정책 프리집에 보시면 오피스텔 관련된 취득세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이건 취득세 한정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오피스텔은 현행 주택법상 준주택으로서 지방세법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시 말하면 여기 앞 글자 누락된 겁니다. 주거용. 공부상은 업무시설이지만 취득 이후에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취득 단계에서는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4.6%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비규제는 3주택부터 규제 지역은 2주택부터 8%로 중과가 되는데 이거는 주택의 경우에 한정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비규제에서 세 번째로 취득하든 규제 지역 내에서 두 번째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4.6이다. 그러면 요거에 비하면은 오히려 4.6이 저렴한 세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자,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 여부라고 되어 있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190조 과세 기준이 현재 같은 법 제181조, 183조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나눠지는데 과세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2조 3호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장기간 주거생활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라고 했죠. 자, 관련 예규에 보면 종부세 산정 시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분류하여 아파트 합산하여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라는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회신은 이렇게 왔죠. 종합부동산세법 8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면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여기서 말하는 주택 규정처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규에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2조 3호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에 해당한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에요. 사실관계. 또 여기 아래 나오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 기준일 현재. 요건 6월 1일을 말하는 거죠. 주택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서 국내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는 공부의 용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독립된 주거 형태로 장기간 이용한 구조이고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면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다. 이런 취지의 예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피스텔을 애초에 주택으로 사용을 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업무용 임차인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세무당국에서는 이거를 주택으로 보고 종부세를 부과한 거거든요. 그거에 관한 조세 심판 결정입니다. 2023소 7068, 2023년도 9월 25일 날 결정이 됐고요. 청구인은 이제 오피스텔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쟁점 오피스텔에 대해 갑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고 갑은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 확인되므로 쟁점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6월 1일 날 업무시설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공부상 오피스텔 돼 있고 실제로도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부세 과세이 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그러니까 세무서가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경정 청구, 다시 말하면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한 것을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처분계율, 처분청,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어디 집은 100%, 어디 집은 50%, 오피스텔 보유하여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얼마를 결정고지 한 겁니다. 당신은 2주택이다.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한 겁니다. 오피스텔을 포함시켜서. 그러자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2020년 6월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는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 청구하였으나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거죠. 주요 내용 보시면 처분청 세무서에서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당신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세하는 의무자가 아니냐.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니까 종부세 납세를 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2016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된 이후 변동 신고 내역도 없고 오피스텔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정당하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 주택을 분류하고 있는 바 관할 지자체장이 오피스텔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했고 지자체장 과세자로 통보에 따라 종부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준주택의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자 AAA, 임차인이죠. 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현재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오피스텔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사실은 6월 1일 날 업무용으로 이용했던 오피스텔이냐 주거용으로 이용했던 오피스텔이냐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금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때 오피스텔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부당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재결 요지를 보시면 오피스텔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임차인 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과 가족이 쟁점 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청구인이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줘야 된다라고 청구한 겁니다. 처분기호 보시면 아파트 양도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주거용 오피스텔인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아파트 양도를 1세대 2주택자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했죠. 다시 말하면 청구인, 아파트,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 오피스텔 보유 이렇게 이거 주택으로 봤다는 얘기죠. 자, 청구인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오피스텔을 논술 등 과외교습소로 임대하고 있었는데 논술 과외교습소 오래전부터 임대해왔고 오피스텔을 보유하던 중 양도된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다 양도소득세 그동안 내왔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아까 그 종부세하고 좀 반대죠. 이거는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됐던 오피스텔이다. 업무시설로 봐야지 왜 이걸 주택으로 보냐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과세 당국에서는 이렇게 본 겁니다. 논술 과외 교습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보시면 전세 계약서의 건물 용도는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가족들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에 확인됩니다. 초본에 전입신고를 해서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업무시설이냐.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과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오피스텔에서 과외교습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임차인의 배우자가 과외교습소를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오피스텔을 거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내역 및 종류를 보면 근로소득, 임차인, 그리고 배우자, 학습지 방문교사 관련 소득이 있는 것으로만 확인이 되고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치세 등 신고 의무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거나 부가치세 신고한 사실도 없지 않느냐. 임차인도 사업자로 등록도 안 했고 임대인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용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 계약서 용도 주거용이고 구조는 전형적인 주거시설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점, 임차인과 그의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사업자 등록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주거용 전기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됐다는 청구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 해갖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어떻게 오피스텔 세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시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오피스텔 취득세는 향후에
주거용으로 이용할지 업무시설로 이용할지 불분명하니까 이거는 기존에 주택으로 이용했던 업무시설로 이용했던 어쨌든 취득 단계에서 매수인이 경락받은 사람이 취득세는 4%에 해당하는 요율로 납부하는 거고요. 종부세에 있어서는 과세 기준을 6월 1일 기준에서 업무시설로 사용했음이 명백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합산으로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그 오피텔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 양도소득세는 설령 그 오피텔이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텔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용 관계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기존의 또 다른 아파트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피텔은 이 주택수 포함에 대한 이슈 여부가 있죠. 어떤 분들은 오피텔에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보고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단편적인 거예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게 업무시설로 사용했으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어야 되고 당연히 전입신고도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해도 안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되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치세 신고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업자 임차인을 사실대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서 이걸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거고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치세 신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아주 이건 명확하게 업무시설로 보는 겁니다. 6월 1일까지 계속 유효해야 돼요. 매 5월 20일까지 이렇게 업무시설로 이용하다가 갑자기 전입신고하고 주택으로 만약에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6월 1일 날 결국 주거용으로 보고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임차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오피텔을 법인 용도로 취득하는 거죠. 법인 용도로 취득하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 아파트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갖춘 아파트였다면 내가 법인 명의로 취득한 오피텔과는 별개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겠죠. 다만 이제 법인으로 오피텔 취득할 때 또 그와 관련된 세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검토하셔야겠죠. 지금 주택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가 점점 쪼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명의로는 수도권 내에서는 사실상 투자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됐죠. 이럴 때 바로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텔을 잘 입지 좋은 걸 선정하신다고 하면 매월 발생되는 월세 그리고 사실 오피텔이 양도 차익을 내기 힘들거나 처분하기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점 가격이 막 오르질 않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오르긴 합니다. 근데 상승폭이 아파트만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피텔 정상가로 사서 2, 3년 있다 팔려고 하면 안 팔리죠, 당연히. 내가 싸게 내놔야 되는데 싸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취득세만 4.6을 냈는데. 그래서 결국은 오피텔을 경매나 공매로 당시 시세가보다 매우 저렴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2, 3년 있다가 처분할 때 그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게 되면 빨리 팔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양도 차익도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오피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 임차인을 구하거나 법인 명의로 취득해서 경매, 공매로 싸게 취득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헷갈리거나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정말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아파트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못 받게 되면 몇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오피스텔은 이 가계대출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 대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DSR 적용 안 되고요. 그리고 전입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시대에는 아마도 오피스텔이 떠오르는데 이걸 매매로 정상가로 샀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시세가보다 저렴하게 샀을 때
처분도 쉬워지는 거고 양도 차익도 발생하게 되겠죠. 물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월 임대료도 받게 될 거고요. 이렇게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더 자세한 공부를 하기 원하시면 저희 PL에듀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수업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1인당 35만 원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35만 원의 무료 수강 이용료를 혜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평생교육 이용권은 아무 데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 등록된 평생교육이용원에 한해서 교육원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필에듀도 지자체 평생이용권으로 사용 가능한 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여기 한 7월 말쯤 선정이 될 거니까 선정이 되신 분들은 저희 필에듀에 오셔서 저와 함께 경매와 공매를 한번 배워보셔서 오늘 이런 오피텔 같은 투자를 효과적으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재미있는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